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가 200포인트 이상 2% 가까이나 급등했다는 소식에 오늘 우리 당도 1790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1800에는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선물 쪽에도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프로그램 차익 거래 쪽에서 매수 유입에 대한 기대도 다시금 피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진 못한데 말이죠. 현재 양시장 수급 그리고 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요. 외국인이 500억 이상 사주고 있고 개인이 750억 이상 팝니다. 오늘 외국인 개인 모두 다 코스닥은 외면하고 있는 와중에 기관이 오늘 코스닥을 사주는 것이 조금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1포인트 남짓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360계약, 처음에는 개인과 함께 매도했었는데 매도의 포지션을 지금 많이 바꾼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도 분위기가 괜찮고요. 현재 코스피가 10포인트 이상 올라서 1792포인트.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IT 쪽을 강하게 사주고 있는데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IT 쪽에서 대장주 삼성전자가 82만 원 턱밑까지 다시 오네요. 1% 이상 올라서 주당 지금 82만 원까지 찍고 있습니다. SDI가 정부의 10대 핵심 소재 사업을 개발하는 데 있어 선정이 됐죠. 18만 원 오늘 넘깁니다. 주당 5천 원 이상 올라서 2.8%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LG화학은 오늘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LG이노텍도 삼성 SDI만큼이나 오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테크인은 소폭 내리고 있지만 LG전자가 거의 한 4%, 오늘 또한 아주 눈부신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또한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한 2.7% 정도로 나쁘지 않은 상승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오늘 너무 많이 빠져서인지 한 1.6%, 많이는 한 2%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잠깐 꼬리가 좀 달린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IT주 이래저래 오늘은 수급도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철강 금속 쪽으로 한번 가보죠. 포스코도 오늘 50만 원 찍으면서 장 출발했었는데요. 50만 3천 원까지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고요. 어제 급하게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자연스럽게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 11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1790선을 돌파하자 증권주 안 갈 수가 없겠죠. 어제 많이 오른 것과 상관없이 오늘 또다시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보여집니다. 많게는 2.6% 우선주까지는 이런 상승률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주에서 일부 대형 건설주들은 딱히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말이죠. 소형주들이 조금 움직여주면서 업종별로도 건설주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운수 창고 쪽은 조금 부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대한항공이 상승세가 조금 이어지나 싶었는데 일단은 휴가철을 맞아 좋은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오늘은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쪽을 한번 볼까요? 오늘 STX 패노션도 플러스를 달고 출발했지만 일단 보합세 정도로 숨을 좀 죽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해운주들도 전반적으로는 조금 조용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어제 닷새 만에 반등을 성공했지만 오늘 1% 자시 미끄럼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업종에서 한번 보면요. OCI가 오늘 눈부십니다. 4%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요. 폴리스틸콘 관련해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오늘 아침에 들려오면서 29만 8천 원, 이제 30만 원까지도 불과 2천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롱인더도 오늘 2%나 급등하고 있는데요. LG화학, 호남석유는 오늘 조금 조용합니다. SK에너지도 오늘 플러스로 출발했는데 지금 다시 음봉으로 돌아섰습니다. LG화학은 삼성 SDI에게 정부 사업자 그 자리를 넘겨주고 나서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요. 33만 7,500원, LG생활건강도 어제 급등했었기 때문에 1%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1791포인트, 이 시각보다 자세한 수급 특징자 한번 알아보러 가죠. 황성호 주식 차트 연구소 칼럼니스트 전화로나마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780을 돌파한 어제 확정된 수급 갖고 수급 특징자 한번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간략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오늘 장은 지금 다들 좋아하시리라고 믿는데 지수 관련주를 유시해서 좀 골고루 매기가 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럽계 은행의 순이익이 대폭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에 의해서 금융위기에 대한 어느 정도 불안감은 가신 상태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유럽 경기가 둔화되리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떨어졌던 주식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차례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났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지고 있는 주식은 편안하게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간략하게 시장 보시는 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았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 외국인 기관 어떤 종목들 많이 샀는지 코스닥, 코스피 나눠서 한번 순위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의 그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본다면, 네. 외국인은 1위가 현대모비스,
2위가 LG화학, 3위가 삼성화재, 4위가 현대차, 5위가 한국전력. 기관은 매수 1위가 기아차, 2위가 LG, 3위가 KB금융, 4위가 롯데쇼핑, 5위가 삼성물산 순으로 매수를 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을 좀 업종별로 좀 세분화시켜 본다면은 네. 첫 번째는 자동차,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럽계 은행의 실적 호전을 한 금융주의 매수가 기관은 눈에 보이겠고요. 그리고 크게는 지금 자동차와 2차전지 관련주로 외국인은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동차와 IT와 자동차는 올 한해 지금까지 계속 지수에 해왔다는 점에서는 주도주의 역할을 계속할 것 같고요. 네. LG화학과 동반해서 살펴볼 것이 삼성 SDI입니다. 네. 정고점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LG화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주가가 좀 덜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삼성 SDI가 LG화학이 조정만 다소로 상승폭 키를 맞추는 그런 상승을 한번 시도해 줄 것 같고요. 네. 기관의 매수 종목 중에서 금융 쪽에 KB금융이 좀 눈에 띄긴 하지만은 단기적인 호재는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아직 실적 모멘텀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는 좀 없기 때문에 KB금융 쪽을 매수하더라도 이건 단순한 단기 매매 차원이거나 그런 쪽으로만 살펴보시고 네. 중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이나 기관이 샀다고 해서 어떤 앞으로 올라가는 포지션을 취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판단을 좀 유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은 바닥이라고 하지만 3분기부터 좋아진다고 하고 금리 인상되면 은행주 좋지 않을까요? 지금 일단 M&A에서도 한 발 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서 은행주가 수혜를 주목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 관련해서 PF 자금 관련 그리고 서민 대출 관련해서 이제 그런 상품들이 많이 묶여 있는 은행이 또 KB금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대출 자산의 부실화를 우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확실한 부동산 경기 진작책이나 이런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매수를 유보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은 화학 쪽에서 이제 LG화학은 조금 부담스럽고, 그죠? 2차 전지 쪽에서 삼성 SDI의 키 맞추는 작업 기대하면서 삼성 SDI 정도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좀 반등이 전반적으로 좀 세다라고 느껴지는 IT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싸게는 정말 싼데, 밸류에이션만으로 접근하기에는 하반기 걱정도 조금 되고요. 네, 그렇죠. IT 관련해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건드리는 주식 중에 저평가인 상태인 주식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지수에 따라서 연동한 측면이 강하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주식들도 밸류에이션 측면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닥 손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단 그런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은, 왜냐면 외국인이 기관이 지고 있고, 이제 장을 수급을 끌어올리려면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은 약간 좀 잊어버리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KB금융 같은 것이 이제 좀 실적이 약화돼서 지금 저평가 국면에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주가가 이제 하락하고 계속 바닥권에 기고 있는 데는 어떤 수급이 따라주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종목은 좀 쳐다보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증시 지수 자체는 막 날아가고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그런 종목들이 다시 키 맞춰서 올라가는 그런 장은 아니고 지금 가는 종목들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계속 더 가는 그런 장인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제는 자동차가 증권주와 더불어서 좀 아주 폭발적인 그런 시세를 한번 냈었고 오늘 또 IT가 좀 간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증권주는 지수 때문에 간다라고 좀 차치를 할 때 결국 IT 자동차가 귀환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1800 가는 데 있어서 기존 주도주가 가지 않고 1800은 논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운 일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IT와 자동차를 논하고 지금 경기가 호황될 만한 그런 주식들은 조금 찾아보기 좀 힘들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여기서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은 만약에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하여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그동안 못 올라
네, 아이고, 예.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면은 휴대전화도 그렇게 귀로 끄는 경우가 있게 되죠.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갑자기 끊겼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얘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예, 하지만 조금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1790 정도인데요. 지금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보니까 코스피 1800 돌파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또 지금 베이시스만 조금 떨어지면 곧바로 매물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점. 지금 사실 프로그램의 어떤 순매수에 기대해서 올라온 측면도 없지 않아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펀드 환매가 또 어느 정도 잦아들는지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790 정도로 아주 조용한 그런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선물 제가 매수 쪽으로 포지션을 바꿨다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지금 매도로 조금 돌아가고 있어서 아직까지 외국인들 오늘 선물 포지션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1789로 조금 다시 떨어지는 모습 보여서요. 글쎄요, 1800 오후장이나 뭐 중국장 열리고 나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다시 한번 황성호 주식 차트연구소 칼럼니스트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 안녕을 들을 수가 없네요. 그래요. 전화 연결이 조금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로 오늘 아침에 하락했다는 소식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욕 외환에서 달러화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뭐 거의 1.37에 좀 근접하게 그렇게 많이 붙어서 유로화가 초강세를 띄었기 때문인데요. 글쎄 이렇게 해서 오늘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좀 더 추가적으로 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딱히 원달러 환율의 어떤 하락 수혜주가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인다. 그런 분위기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 오늘 IT주가 어제 자동차의 바통을 이어받아 또한 강세를 띠는 하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가 가다 보니까 오늘 증권 쪽 그리고 뉴욕과 유럽 쪽에서 모두 강세를 띄었던 은행주도 오늘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보다는 조금 떨어진 음봉의 그런 모습들이 종목에서 많이 또 눈에 띄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업종별 분위기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까? 자, 지금 거래소 중심으로만 좀 짚어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음식료 업종 그리고 기계 쪽도 조금 약합니다. 보험이 그나마 조금 플러스를 띄고 있고요. 일부 뭐 보험주들 오늘 개인들이 조금 사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역시 증권주가 강한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 쪽에서도 0.5% 평균적인 상승률이 나와주고 있고요. 삼성증권도 오늘 1.8%가량 뜁니다. 코스피가 1789로 떨어진 이후에 1790 쪽으로 빠르게 회복은 못하고 있네요. 조금 아쉬운 모습입니다. 자, 다시금 황성호 칼럼니스트 전화 연결해서요. 나머지 얘기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네, 아닙니다. 귀로 끄셨죠? 예. 예. 나머지 얘기가 뭐였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향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 중에 이제 조선기자재, 풍력기자재 관련주를 이제 좀 중장기 관심 종목에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에너지 기자재라면 종목을 좀 콕콕 집어주시면 훨씬 듣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풍력 기자재 관련주인 태웅과 네. 그리고 용현 B&M, 이제 현진 소재 요 세 종목 정도가 이제 장내에서는 좀 풍력 기자재주로 이제 인식이 되는 종목들이고요. 네. 이것과 더불어서 좀 약간 한 발자국 뒤에 좀 사이드 변방에 있는 주식 중에 좀 어느 정도 속된 말로 좀 끼가 있어 보이는 종목 중에는 유닛은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규모 이제 풍력 발전기 공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회사는 좀 잦은 MOU와 뉴스를 남발함으로써 주가가 좀 왜곡이 된 측면이 있지만은 네. 일단은 지금까지 예전에 MOU가 그쳤던 그런 뉴스 내용들이 지금 다시 이제 계속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신뢰가 좀 회복한다면 다시 한번 좀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태웅, 현진 소재, 성광밴드 그리고 유니슨까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어제 사실 자동차주가 뛰면서 자동차 부품주 얘기도 조금 나왔는데 어제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산 종목에 혹시 코스닥 쪽에 자동차 부품주가 끼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평화전공을 좀 평화전공을 이제 3분기까지, 2분까지 실적이 아주 좋았고요. 네.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유달리 좀 코멘트가 좀 많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전공을 좀 차트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가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자, 실은 저희가 오늘 서정환 대리님하고 같이 자동차 부품주 몇몇 종목들을 조금 봤었는데 평화전공도 차트 있긴 했습니다. 60일 어떤 지지가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이제 네. 차트가 좀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평화전공의 모습을 보면은 첫째 평화전공이 실질적인 자동차 종목이들 움직일 때 네.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좀 측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잘못했군요, 제가. 평화전공. 자, 예. 지금 정고점인 19,500, 13,000원, 여기서 이제 물량이 나오는 것인데, 세 번째 정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21선을 틀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추세가 다시 원점으로 회복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만약에 단기 매매에 임하신다면은, 중요 가격대인 12,400원 정도를, 400원부터 21선까지를 매수키로 잡으시는 게 좋겠고, 네. 그리고 3일, 지금 오늘 조정받는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틀이나 3일 정도까지를 매수 포지션 잡으시는데, 12,300원을 붕괴시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를 좀 시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고점을 지금 세 번째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에서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은, 저항선이 뚫으면 지지선이 된다는 그런 어떤 기술적 분석인 측면을 봤을 때는 네. 상당한 부분 13,000원이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오늘 세 번째 어떤 양봉이 나오지 못하고 음봉이 지금 떴는데 오늘 내일 이렇게 조정받을 때 조금 분할해서 사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 종목의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그닥 주가의 변동이 그렇게 큰 종목은 그렇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자동차 관련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손절매를 하더라도 그렇게 손절폭은 크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추세를 이미 상방향으로 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떨어지게 되면 분할로 저점 매수하는 것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하신 얘기를 좀 종합을 부탁드려볼까요? 제가 네. 한 반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빠진 거는 우리 황성호 칼럼니스트가 대신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2차 전지 중에서는 삼성, SDI, LG화학 좀 부담스럽다고 하셨고 풍력 기자재 중에서는 태웅, 현진소재, 성광밴드 또 플러스 유니슨까지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좀 전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또 평화전공까지 한번 내일 모레 오늘 이렇게 분할 매수해보자 라고 얘기하셨는데 KB금융은 좀 멀리 하자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네, 금융주는 좀 멀리 한 게 지금 올 초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금융주는 손대지 말자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외국의 매수 종목 중에 한국전력이 눈에 띄긴 하지만은 이른바 실적 장세에 있어서 실적으로 올라가는 장에서 이런 유틸리티 관련 주식은 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비 어떤 오버퍼폼한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전력이 외국인 매수가 들어갔다고 해서 네. 이 종목이 꼭 갈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급이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있는 그런 장이긴 하지만 유틸리티 쪽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같이 발을 못 맞출 가능성이 있다. 수급만 보고 들어가면 그렇게 또 조금 구멍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뛰는 세력대 나는 개인은요. 황성호 주식차트연구소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지수 다시 보니까 1790이네요. 일단 1790 아주 중심으로 해서 좁게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89까지 내려가는 걸 봤는데 88까지 내려갔던 거 그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자, 코스닥은 겨우겨우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관이 오늘 사주면서 일단 끌어올렸고 개인이 기관 사는 거 보고 다시 붙었습니다. 개인이 코스닥에서 매수로 지금 전환이 돼 있네요. 자, 이 시각보다 개별 특징주 추가적으로 더 풍성하게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서울경제신문증권부 임진혁 기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1790도 아주 시원스럽게 뚫어봤던 그런 날인데 오늘 어떤 종목들이 또 많이 움직이고 또 아래쪽으로 또 떨어지고 있는지요? 네, 유가증권 시장의 지주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이 3%대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CJ도 1% 상승했으며 LG는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지만 장 초반 86,000원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다시 썼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은 지주사가 증시 안정기에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며 최근 증시 상승세를 고려해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주사 중에서도 자회사 밥켓의 실적 개선세와 두산 모토로의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는 두산과 원화강세 수혜주로 꼽히는 CJ 등에 대한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자회사 하이투자증권 증자 참여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에 2.5%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현대미포조선의 하이투자증권 증자계획 발표로 불확실성이 사라진 가운데 올 2, 4분기 깜짝 실적에 저평가 매력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광학 부품 전문 업체인 옵트론텍이 올 하반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에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옵트론텍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적외선 차단 필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확대와 고객산의 점유율 확대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오늘 지주 회사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 강세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CJ 그리고 두산에 또한 유망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현대 미포주선 그리고 옵티론텍도 함께 강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특징주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이 1790까지 1800도 이젠 1800을 못 갈 것이다라는 의견은 아무도 내놓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넘기고 나서도 그 다음 2차 과제도 남아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기에는 이번 주 후반에 뭔가 체크해야 될 것도 많다라는 의견들이 있죠.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동양정금증권은 유럽의 경기 모멘텀이 회복되고 중국 내수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의 순환적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글로벌 위험지표 및 투자 심리 개선으로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기와 기업이익 모두 빠른 확장을 보이는 만큼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상승세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대증권도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는 한편 연기금이 국내 주식 자산 예상치 50조 원을 채우기 위해 올 연말까지 7조 원가량을 더 사들일 것으로 예상하며 긍정적인 수급 여건을 전망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는 부담이지만 이미 충분히 소화가 됐고 점차 자금 유출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나대수증권은 아시아 실질금리가 세계금리보다 높아지며 글로벌 자금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며 통화가치 역시 상승할 전망이어서 하반기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의 유동성 랠리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번 주말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후반 증시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고용지수와 비교적 상관관계가 높은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7월 들어 크게 떨어졌는데요. 우려대로 실제 발표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증시 단기 상승과 맞물려 조정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IT와 자동차 등 국내 대표 수출주가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과 연기금 수급도 긍정적이므로 추세적인 증시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유동성에 힘입어서 증시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있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이번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 7월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변동성을 제공할 수도 있겠다. 지금 1800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단기 급등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그때 한번 조정을 크게는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와 더불어서 유럽 스트레스 테스트 상세 보고서도 함께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리포트 요약까지 잘 들었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9시 56분인데요. 약 한 5분 정도 뒤에 종목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과 함께할 수 있는데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5분 뒤에 종목 상담 시작하죠. 네, 관심 종목 체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1800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동안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나.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한다면 어떤 종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라고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해 주신 패널 분께서 좀 추천했던 여러 가지 종목들 다시 한번 개장한 이후에 제가 대신해서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센 전략이라는 코너에 출연을 해주셨던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가 언급한 종목부터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STX 펜오션 얘기하셨는데요. 지난주에도 언급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없었는데 이번 주에 또다시 추천을 하셨습니다. 차트 보니까 아주 조용하게 횡보를 그야말로 해서요. 가격도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메모해 두셨다면 그 가격 그대로 이번 주에도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변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이런 실적적인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고요. BDR 지수 지금 2000포인트에 거의 근접했죠. 1700
700포인트 전후에서 좀 허우적됐던 BDI 지수 급등에 따른 또한 수혜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수급이 괜찮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급이라 하겠는데요. 외국인이 또한 어제 쭉 사주었고요. 기관도 어제는 이 외국인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공이 좋아하는 SX 페노션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일단 예상 매수가는 12,300원이라고 지난주부터 외치고 계신데 지금 현재 가격 한번 보죠. 네, STX 페노션 12,300원 얘기하셨는데 12,350원입니다. 네, 어제 종가 대비 아주 조금 올랐는데요. 제 HDS로는 지금 12,400원 정도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한번 사보신다면은 목표가를 13,500원, 그렇죠? 한 5월 정도 고점을 지금 얘기를 하셨고요. 손절가로는 거의 21선 정도에 위치한 11,700원을 얘기하셨습니다. 21선 11,700원 손절 한번 보시고 지금 정도에 들어가서 STX 페노션 13,500원까지 5월 고점까지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동차 부품주 언급하신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8% 급등한 현대모비스. 아마 그렇게 급등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좋아지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더 긍정적으로 내다보셨는데 오늘 일단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조용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자동차 부품 중에서 거의 모듈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비스 한번 현재 흐름 보겠습니다. 네, 모비스의 지금 현재 흐름을 보니까 21만 1,500원이네요. 예상 매입가를 22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5천 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2만 5천 원이거나 21만 5천 원이거나 하는데 22만 5천 원 안쪽에 있죠. 22만 1,500원 정도에 사셔서 모비스 25만 원까지 한번 내다본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25만 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18만 8천 원을 불러주셨네요. 박스권의 하단이었죠. 계속해서 19만 원, 21만 원에서 못 벗어났던 현대모비스 박스권 하단이 이탈되는 18만 8천 원이나 19만 원 밑으로 빠질 경우 현대모비스의 손절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내는 종목이 더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대모비스 얘기를 하셨고요. 다음으로 작은 두 종목도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죠. 한일이화와 또한 평화전공을 얘기를 하셨는데 한일이화를 좀 먼저 보면요. 자동차용 내장 제품 그리고 시트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한일이화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받긴 했었는데 61선은 지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손절 라인은 61선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예상 매수가를요. 8,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8,500원, 7,500원 사이를 얘기하셨거든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또 쌩쌩 달릴까요? 모비스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자, 한일이화 오늘 소폭 내립니다. 8,440원. 그렇죠. 7,500원, 8,500원 사이에서 사라고 했는데 8,500원 사이 정도 움직여주네요. 오늘 이미 조정을 조금 예상하시고 예상 가격대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조금 오른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셨고요. 어제 이미 4% 또한 시세를 조금 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전고점인 9,000원이 이제 전고점인데 전고점을 넘어서 한 10,000원 정도까지 한일이화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7월 한 초중반쯤에 9,100원대까지 올라갔었던 한일이화네요. 네, 다음으로는 평화전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황성호 칼럼니스트하고 전화 연결했을 때 차트까지 봤던 평화전공 오늘 이상하게 한 두세 번 계속해서 이렇게 리뷰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3번 정도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에서 평화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자동차 도어, 문 쪽에 있는 모듈을 만드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평화전공의 경우에도 역시나 61선이 계속해서 지지가 돼서 이것 역시 기술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라 하겠는데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모두 다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괜찮은 평화전공 지금 여러 가지 호평도 이어지고 있는데 평화전공 예상 매입가는 1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 한번 보죠. 12,650원이면요. 네, 11,500원, 13,500원 사이입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평화전공을 매입을 하셔서요. 14,000원 정도까지 들고 계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도 역시 전 고점이 약 한 13,350원 정도인데요. 13,000원 중반대 훌쩍 넘어선 전 고점을 뛰어넘은 14,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평화전공 손절 가격은 11,500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각은 10시 3분 막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1791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483포인트. 역시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 그리고 거래소에서도 개인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제대로 손을 잡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상담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전화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화번호 고지를 다시 한번 드리죠.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2 누르셔야겠고요.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을 원하세요? 대덕전자를요. 네. 한 5, 6개월 된 것 같아요. 6,800원 정도에 샀는데. 네, 대덕전자를 네, 6,800원 정도. 실적도 좋다고 막 하는데. 네. 좀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냥 계속 그러거든요. 예, 8,000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가봤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으면 되는지 저는 그냥 단기보다 이렇게 장기로 갖고 있고 싶은데. 네, 8,000원대도 안 파신 거죠? 8,000원 갔을 때도. 네네. 예, 그러면은 장기로도 얘기하시고 8,000원대도 그냥 꼭 쥐고 계신 걸로 봐서 나름대로 뭐 한 10,000원은 기대하시는 건가요? 제가 딱 맞췄군요. 예. 아, 그래요. 앞으로도 어떤 성장 전망이 어떤지. 네, 주가 자릿수가 하나쯤은 더 늘 때까지 좀 쥐고 있고 싶은데 실적도 좋다 그러는데 왜 안 가는지 대덕전자. 그래요. 최근 들어서 조금 조용합니다. 7,000원대 한 초중반 정도에서. 일단 지금 하루 올라가면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라가면 하루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야 되는지 갖고 있어도 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사실은 욕심도 조금 있으시고 주가가 왜 안 가는지도 궁금하다 하시네요. 네, 대덕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154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138%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순고르기를 하면서 지금 박스권 흐름 형태를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종목이 지금 사신지가 참 오래되셨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도 수익 구간이시고 6,800원 같으면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좀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은 한 10,000원 선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8,000원 돌파 시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000원 돌파 여부가 돼야지만이 이 종목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 관련 어떤 그 전기 전자주인데요. 네, 스마트폰. 예.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흐름이 지금은 약세지만은 지금은 사실 보면은 그 극히 이 매매 동향에서 보면은 극히 지금 거래량이 많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0만 주 정도는 넘어서야지만이 종목이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지금 좀 가지고 계시면서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신 지 오래됐으니까 지루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재료가 좀 나오면은 또 반등하지 않을까 이게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6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가 나오면서 계속적인 어떤 흐름은 좋게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은 보합이 흐르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 달 내에는 재료 외에도 종목은 반등할 것이다. 만약에 조금 이 종목을 빠져나오시는 어떤 그런 구간을 보면은 7,000원 선까지 한 대응선을 한번 보십시오. 7,000원 선 대응선을 왜 보냐면은 여기서 7,000원 선을 이탈하면은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 6,800원대니까 네. 7,000원 선을 한번 이탈하면은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8,000원. 조금 더 가져가신다면 한 10,000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아요. 네, 외국인들은 비중 조절이죠. 아무래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어느 수익을 나면은 수익이 챙기고 네. 나가는 좀 그런 구간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관들이 이제 며칠 전에 좀 매수를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좀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는 조금 팔았습니다. 같이 좀 팔았는데 예. 그래도 동종목 많이 안 빠졌다. 사실 외국인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외국인들 많이 팔았기 때문에 다시 또 순환매 장사니까 다시 또 동종목에 대한 어떤 매력에 대한 이끌려서 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많이 팔았는데도 사실 동종목이 많이 안 빠졌다는 건 참 종목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종목 좀 가지고 계시면서 많은 선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좋겠습니다. 네, 혹여나 7,000원 정도에서 위태위태하다 하면 이제 자르고 나오라고 손절하라고 얘기하시는데 7,000원에 자르고 나와도 그때도 수익이시니까 일단 뭐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잠깐 좀 쉬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은데 거래량이 말씀해 주셨듯이 한 100만 주 이상만 좀 터지고 그러면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에 너무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도 7월 답답할 정도로 너무 조용했었는데 8월에 한번 이제 막 8월 시작했으니까 기대 한번 해보시고요. 8,000원 그리고 조금 더 욕심낸다면 10,000원까지도 지금 예상하셨던 대로 기대 그대로 갖고 계시면서 대덕전자 한번 그대로 보유해 보시길 권해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덕전자 상담을 해드렸는데 더 뭐 추가적인 질문 하실 것 있으십니까? 회사 자체 내용은 좋은 건가요? 예, 뭐 펀더멘털상은 아주 뭐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조금 138% 정도 영입이익이 좀 늘어났으니까 앞으로 3분기도 4분기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2분기 실적이 대폭 호전됐다. 일단 기업 펀더멘털에 대한 것 그리고 거기에 또 상응하는 실적, 뭐 가시화되는 그런 것까지 성적표도 다 좋습니다. 뭐 기업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다리시는 주가만 좀 예상대로 나와주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대덕전자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지수에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1792포인트로 조금 더 올라오는데 오늘 외국인보다 기관이 더 많이 산다 할 정도로 기관의 어떤 강력한 매수도 붙어줍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개인의 차익 실현도 거세지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 오늘 또 좀 팔 모양이네요. 계속해서 매도를 조금 오히려 규모를 키우지 않나 싶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오늘 매수를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상담 전화 계속해서 이어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긴 경기도 시흥시인데요. 네. 예, 다른 게 아니고 성강밴드 거. 네. 작년 7월달쯤에 18,750원에 샀거든요. 18,750원이요? 네. 예.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어떨까 해서. 아, 그렇군요. 성광밴드가 이제 16,000원까지 갔다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2만원대 초반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네. 성광밴드가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수급이 7월 들어서 많이 양매수까지 들어와서 수급이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으로 언급도 됐었고, 저희가 좀 전에 혹시 화면 저희 TV 프로그램 함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황성호 칼럼니스트도 이 성광밴드를 제가 따로 여쭙지 않았는데도 언급을 해주셨었거든요. 예. 예, 그만큼 성광밴드는 지금 굉장히 좋은 쪽으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됐던 그런 종목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비중이 혹시 꽤 되시는지요? 예, 한 80% 정도요. 네, 그래요. 비중이 참 많다면 많으신데 비중 80% 18,750원에 매수한 성광밴드. 정확하게 궁금하신 사항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만 원대가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또 다시 또 그 목표가가 그때까지 좀 갈 수 있을까 하고요. 네, 그래요. 한 올 초 정도의 주가 한 3만 원대 정도 올라설 수 있을지 성광밴드에 대해서 전망도 물어오시네요. 네, 성광밴드는 지금 그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조금 박스권이지만은 지금 상단으로 돌파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18,750원 같은 수익 좀 나셨는데요. 조금 더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25,000원에서 27,000원까지 보시면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때가 만약에 돌파를 못 한다면은 24,000원대 돌파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2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조금 힘이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24,000원 돌파 여부가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뭐 손절가는 안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안 드리고 좀 더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은 뭐 지루할지 모르지만은 동종목은 크게까지 하루에 뭐 상한가까지 치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발이 느리다. 좀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최근자
매매 동향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조금씩은, 지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기관들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뭐 급등하고 이런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천히, 밟아놓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22,000원 돌파하면은 24,000원 돌파, 24,000원 돌파하면 27,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은, 아주 괜찮습니다. 네. 네, 철강부한 이음새 전문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요. 삼광밴드 2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지만 하반기 내다보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빠질 때 사라라는 주문이 나올 정도로 일단 지금 현 ING 국면에서는 삼광밴드를 하반기까지 다 좋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발이 느리다라는 걸 참고를 하신다면 조금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단기간에 3만 원 빨리 좀 도달했으면 하는 마음은 조금은 뒤로 미루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24,000원 돌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25,000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바라시는 가격은 한 3만 원 정도. 일단 좀 계단을 차곡차곡 밟아 나가시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광밴드에 대해서도 뭐 더 이거는 꼭 물어보고 싶다라는 사항이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괜찮은데요. 아니에요. 됐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상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삼광밴드 대덕전자에 이어서 상담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전화번호 고지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내 종목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나요? 예, 02-3153-2611번. 이 번호만 누르시면 간단하게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전문가로부터 자신의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 정향화 시사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세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어떤 종목, 지금 들고 계신 종목 상담 원하시는 거죠? 네네. 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신성 FA거든요. 네. 네, 이거를 지금 7,155원에 샀어요. 네. 7,000주를요. 네.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하락이 돼가지고, 예. 이걸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 예. 그래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5월쯤에 사셨나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서 꽤 많이 들고 있었어요. 네. 이때 적지 않은 물량을 사셨는데, 이때 네. 어떤 생각으로 매입하시게 되셨는지요? 아니요, 계속 한 10,000원까지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구입을 네. 했거든요. 네.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마 고점에서 산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예. 지금 뭐 고점이 보니까 5월달에 7,880원인데 거의 뭐 7,000원대 이상에서 사셨으니까 적지 않은 물량인데 지금 거의 4,800원까지 또 최근 들어서 7월에 또 급하게 좀 쉬는 네. 것 같더니 또 많이 빠졌고 이렇다 하게 또 시원한 반등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량은 이미 많이 들고 있고 털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신성 FA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의견 내주시죠. 네, 신성 FA는 신성 ENG, 신성 홀딩스, 신성 FA 요 세 종목이자 한 그룹주인데요. 네.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고 그 이제 신생 ENG가 좀 빨리 움직이고 신성 FA가 좀 따라가는 그런 어떤 국면인데요. 네. 자, 신성 FA는 지금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뭐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가격도 높죠. 가격도 높은 게 아니고 최고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시세 이후에 더 갈 것이다라는 하다가 더 갈 것이다라 이게 만 원까지 갈 것이다 생각하시고 샀었는데 사실은 거기가 고점이 돼 버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7,000원 선을 이탈한다면 바로 일단 매도를 하셔서 참 그런 게 좋은데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고 지금은 크게 반등의 기미도 없고 사실은 이 종목은 지금 거의 수급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에서 거의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이 최소한 안 돼도 200만 주는 넘어야 된다. 예. 200만 주 넘어야 이 종목이 좀 움직이는데 사실은 거래량이 없으니까 조금씩 빠지죠. 예, 조금씩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바닥에 지지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현재, 뭐 실적 분석 보면은, 4,000원대에서, 그러니까 4,500원대에서 좀 조금 어떤 지지선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더 하락한다면은 4,500원대 지지가 나와야 되고, 그렇지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지금 물량이 좀 많으니까,
좀 비중을 조금씩 올라가면서 줄이시면서 올라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6,000원선 돌파하면은 이 종목은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6,000원선에 매물대 많기 때문에 6,000원선 돌파 못하고 6,000원선에서 좀 힘이 없다면 여기서는 완전 빠져나오는 전략 그런 전략 들어있습니다. 지금 뭐 손절가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뭐 6,000원선 돌파하면은 여기서 강하게 돌파하면은 좀 보유하시면서 7,000원대까지 보시는데요. 만약 6,000원선 돌파 못하고 또 미지근질거린다면은 여기서는 좀 빠져나오시는 비중 축소 내지는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6,000원, 7,000원 기준으로 해서 언제쯤 빠져나와야 되는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사실 4,500원 정도에선 지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지금도 보면은 음봉 3개 오늘 겨우 조금 반등하는 건데 앞서서도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바닥에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더 미끄러져 내려왔단 말이죠. 네, 만약에 솔직히 이 종목을 이끄는 세력들이 조금씩은 물량을 좀 틀려고 물량은 많이 틀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물량을 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살짝 올렸다가 아침에 올렸다가 좀 패고 아침에 올렸다 좀 패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자, 이런 종목들은 조금 작은 종목들은 우리가 매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손절가를 확실히 좀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손절가 안 잡으면 까딱하면은 뭐 이런 종목들은 반토막도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 종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저가주들은 좀 그런 면을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서 물론 뭐 수익이 나면 장기적으로는 큰 수익이 나겠지만은 반대로 또 뭐 손실 나면 또 큰 손실 나니까 그런 점을 주의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만약에 4,500원 지지가 바람대로 그쪽에서까지도 안 멈춰지고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만 지금까지 조금 그래왔던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닥이 4,500원에서도 안 찾아지고 더 하락하면 이제 계속 그냥 무작정 들고 계셔야 되는 거죠. 4,500원 선이요. 1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탈하면은 밑에 240일 이동평균선 3,6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쌍바닥 구간에다가 대쌍바닥 구간에다 이런 생각 하실지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4,500원 만약 지지가 안 나오면 그때도 뭐 손절도 못하고 그냥 들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4,500원을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조금 비중 축소를 해주시고 밑에 하방 쪽으로 더 강하게 흐른다면은 나중에 한 3,0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해서 거기서 조금 수익을 챙기시는 쉽게 말하면은 조금 전에 손실을 입었던 부분을 조금 만회하시는 그런 탄력적으로 좀 대응하시기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 있는 4,500원 지지는 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뭐 6,000원, 7,000원 얘기를 좀 아까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위쪽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아래쪽 걱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약 4,500원 깨고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면요. 아예 그냥 쭉 기다리시고 3,000원 정도에서 밑에서 더 물량을 조금 더 투입하는 지금도 물량이 많긴 하지만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4,500원 깨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추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시 20분 막 지났네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원 시사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791.96입니다. 어제 종가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오른 셈이고요. 1796포인트 정도로 오늘 장을 열었던 것 같은데 95 이렇게 좀 머무르다가 89까지 내려갔다가 90을 중심으로 아주 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욕발 훈풍이 계속해서 우리 증시까지 밀어왔기 때문인 것 같은데 1780선 돌파, 오늘 또 헤드라인은 1790선 돌파. 글쎄 오늘 장 후반까지 1800을 또 터치한다면 1800 장중 돌파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돌파한 다음도 걱정이고요. 내 종목에 함께 안 오른 분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순환매 얘기도 나오고 그런 분위기인데요. 들고 계신 종목을 쉽게 처분하거나 하는 그런 액션을 하기보다는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미국의 고용지표,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세부 사항들 조금은 더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하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